안녕하세요. 흥주부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야 미친 이 미친 고양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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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되지. 물면 안 되지. 돼 안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내려가. 아우. 보시는 대로 제가 요즘에 비디오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 야! 보신 것처럼 제가 요즘에 비디오를 만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루나 때문이에요. 정말 무슨 애기 키우는 것처럼 우리 차차 키울 때도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얘는 정말 더 돌았어요. 어쨌든 요즘에 스페인 현재 상황이 좀 싱숭생숭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새로운 소식들은 아니지만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비디오를 이제 만들게 됐어요. 백신 문제로 문제가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뭐 인도 공장에 불이 났다든지 이렇게 변종에 대한 그런 조금씩 다른 백신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뉴스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요즘 스페인도 그것 때문에 난리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과 그렇지 못했던 상황이 합쳐진 상황이거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1차적으로 접종 대상이 의료 관계자들하고 노약자들이에요. 노인들. 우선 1차 접종을 마무리한 다음에 2차 접종까지 해야 이 백신이 효력이 나는 걸로 지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2차 접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량이 딸린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스를 보니까 1차 접종을 한 사람들이 만약에 1000명이라면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한테 대기자들한테 백신을 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거기까지는 아예 가지도 못했고 이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한테 2차 접종 백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물량조차 딸린다는 거죠. 그 물량조차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2차 접종 양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1차 접종을 때려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네요. 뭐 인도 공장에서 불이 났고 뭐 새로운 백신 그런 변종의 그런 조정이 필요해서 백신이 딸리는 거였으면 새로 이제 그 대기자들 뭐 정부 관계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군인이라든지 이렇게 우선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대기자 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서가 밀리는 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딸리니까 물량이. 이거는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딸리고 있고 공장에도 문제가 생겼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니 이 백신 자체가 2차 접종까지 끝내야 백신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백신을 2차 접종을 생각 안 하고 그냥 1차 접종만 확 해버리고 2차 접종은 나중에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랬는지 물량을 계속 확보를 해서 2차 접종을 하면서 또 새로운 대기자들 접종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부족하니까요. 근데 그런 변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세상에 그 중요한 2차 백신까지 그 백신 접종까지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그 2차 접종을 생각하지 않고 1차 접종만 와그리 해놓고 2차 접종은 물량 확보되는 대로 놓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죠?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백신 자체가. 효과가 떨어지면서 효용이 없어지게 되는데 돈을 버린 거죠. 한마디로.
지금 백신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백신을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일단 유럽의 상황은 점점 안 좋게 돌아가는데 이 유럽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낙천적인 것 같아요. 오겠지.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겠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더라도 이 경제 회복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엇박자가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체계는 있겠죠. 정부가 있고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경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나라마다 체계는 다 있을 거잖아요. 스페인도 잘 사는 나라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느끼잖아요. 유럽이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유럽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이번에 정말 실망스러웠고요. 그런 체계가 있을 거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모든 것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간단한 예로는 지금 스페인,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감염자들이 올라갈까? 스페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감염자들이 많았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유럽, 스페인에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할까? 뭐 초반에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와서 막 대입하는 것을 보였을 때 그냥 그렇게 다른 나라 잘 돼가고 있으면 그 나라 걸 그냥 가져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 나라에 체화되기에는 조금 시스템도 다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건 이해하지만 너무 손을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드리면 제 지인이 감염자랑 다이렉트로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감염자인 게 판명이 된 거죠. 그 만났던 사람이, 회사 관계자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날 만났던 사람이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바로 방에서 혼자 격리를 시작했는데 이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하고 다이렉트로 만났을 때 내가 감염되었다면 그 감염이 발현되기까지, 그러니까 검사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시기까지가 한 5일, 6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가 감염자랑 직접 접촉이 됐는데 그 검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날짜를 잡아주는데 한 5일 뒤? 5일, 6일 뒤로 날짜를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지인, 이 사람이에요. 그럼 나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방 안에서 생활하는 건 좋은데 가족들하고 접촉을 안 하고 조심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수요일 날, 그러니까 5일, 6일 지난 수요일 날 내가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면 그때까지 나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검사하기 한 이틀 전에 치과 방문을 갑니다. 치과 예약이 잡혀 있는 치과에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나중에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사람이 양성이었다면 아주 무섭죠. 근데 이런 상황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이런 상황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음성이 판명이 되자 가족들은 안심합니다. 그리고선 금방 해제를 풀려고 하죠. 금방 밖에 나가서 마트도 가고 뭐도 가고 금방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예요. 음성 판정이 났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격리를 요하잖아요. 그리고 2주 정도 격리를 대부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검사에서 양성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음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일하다? 좀 무섭다, 좀 소름 끼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구나. 그리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조그만 시골 동네니까
바르라고 하죠. 레스토랑 같은데 이제 거기서 음료도 팔고 커피도 팔고 밥도 팔고 다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음료, 커피도 마시면서 수다 떨고 테라스에서 수다 떨고 이런 공간들이에요. 바르나 레스토랑이라고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데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밥만 먹는 곳이 아니라. 근데 한 레스토랑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감염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염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이제 어떤 추적이 들어갔나 봐요. 그런 일은 뭐 많진 않은데 추적을 나라에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감염자가 어디 갔는지 추적해서 막 알아보는 이런 건 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감염자와 직접 접촉을 했다는 그 지인은 아무도 그 사람에게 전화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부에서 전혀 노터치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직접 접촉자니까 그 양성이 된 사람한테 이제 당신 어디 갔으며 누구랑 만났으며 이런 걸 다 물어보잖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이제 다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하고 직접 접촉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한테 전화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좀 무섭죠. 많이 상황이. 어쨌든 그래서 그 레스토랑을 닫았는데 그 레스토랑에 조금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이들이 좀 높아요. 좀 할아버지들이 운영을 하고 이 서빙하시는 분도 할아버지, 그 주체가 되시는 그 사장님도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나이가 좀 높으신 분들인데 닫았으면 그 사람들도 이제 격리를 자기 집에서 음성이라고 해도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피검사는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했겠죠. 했을 거라고 믿고 싶네요.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그런 레스토랑 커피 마시고 막 이러는 데가 있는데 이제 본인들 레스토랑을 닫으니까 이제 그 밑으로 가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담배 피면서 커피를 마신대요, 매일. 이런 누구도 터치하지도 않고 누구도 관심 없고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소름 끼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니까 물론 이 몇 번의 사례만 보고 스페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얘한테는 전화가 안 왔지만 쟤한테는 전화가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가까운 데서 여러 번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볼 정도로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무시 못하죠.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 생각들도 너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대처하는 것도 이 감염자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 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지 아니면 나라에서 일을 안 하고 있던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 처리가 느리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안일해요. 이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난리 부르스인가 이 나라에서?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유럽 전체적으로 똑같은 문제인데 그럼 유럽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나? 좀 아니라나? 이런 생각도 요즘 많이 들게 되는 순간이에요. 얘기로 들을 때랑 살고 있는 사람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살고 있으니까 거의 1년째 마트나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니면 방문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는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이렇게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테라스로 나가면 좀 숨통도 트이고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무서워서 안 나가는 게 더 커요. 뭐 제 친구는 조심하면서 이렇게 그 언어 수업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조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제가 겁이 많고 또 요즘에 이렇게 임신 준비도 하다 보니까 더더욱 조심해야겠다. 좀 지나치게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지만 뭐 나간다고 해서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다 이렇게 보통 생활들을 하고 있고 마트에도 가고 다 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이러면은 사실 그게 막 100% 걸린다, 나갔다 하면 걸린다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는 있는데 확실히 대응도 느리고 아주 안일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레스토랑이랑 커피 전문점 이런 것들은 지금 14일 동안 문을 닫게 돼 있거든요.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거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했었어야죠. 미리 했었어야죠. 여기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미국의 추수감사절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했었어야죠. 연말에 사람들 모임 엄청 나잖아요. 그때 레스토랑을 다 닫았어야 돼요. 근데 이제 뒤늦게 그때 막 걸린 사람들 막 폭발적으로 올라오는데 이제서야 2주 동안 레스토랑이나 커피 전문점, 음식 파는 곳을 문을 닫는다는 거죠. 뭐 마트 같은 건 닫을 수가 없죠. 마트 같은 건 절대 안 되고 그런 쇼핑몰이나 이런 것 그런 것도 닫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안 닫더라고요. 6시까지인가? 오후 6시까지인가 정상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닫으려면 지금 경제적인 타격이 클 것 같아서 그거는 저도 확실하게 닫아야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레스토랑이라도 닫아서 다행인데 어쨌든 반응이 느리고 굉장히 안일합니다. 그리고 요즘 발렌시아에 비가 많이 와요. 원래 비가 안 와서 항상 물이 부족한 도시거든요. 발렌시아는.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막 집안에 앉아 있으면 막 뭐 도로시가 된 기분이에요. 어디로 막 집이 막 날아다닐 것 같은 기분? 어쨌든 또 한 예로는 저희가 어제 마트를 가는데 이게 차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나무가 하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나무가 꺾인 거예요. 기역자로 꺾였어요. 여기에는 이게 전선 뭉탱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기역자로 꺾여서 전선 위에 내려앉은 거예요. 전선이 이렇게 눌린 거죠. 그게 만약에 끊어지거나 하면 온 동네 전기가 끊기면서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저희 이 거주 지역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에 이렇게 나무가 기역자로 꺾여서 지금 눌려 있다. 전선들이 이거 가만히 두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당장 그 경찰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한테 전화해서 금방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마트를 갔다가 마트에서 1시간 넘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보는 게 있으니까 1시간 넘게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늘은 안 나가봤어요. 물론 했겠죠. 치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조차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시스템인가? 그걸 고칠 만한 사람한테 전화하고 기다리고 그 사람하고 스케줄 맞추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같으면 119에 바로 연락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랑 연계해서 바로바로 출동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 아니랍니다. 스페인에 살면서 뭐가 제일 좋으냐? 날씨죠. 발렌시아의 날씨. 그리고 느긋한 사람들의 분위기. 이게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해요. 뭐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한국에 살면서도 어떻게 다 좋고 다 그럴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안 좋은 부분도 있죠.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좀 기다리면 되지. 은행 가서도 1시간 기다리면 되고 무슨 시청에서 처리할 게 있어도 한 달 기다리면 되잖아요. 물론 처음에 저는 한국 사람 빨리빨리 해야 되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한국 사람으로서 여기 살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뭘 하나 처리하는데 막 한 달씩 걸려. 막 미쳤나 봐. 이렇게 어떻게 살아? 무슨 변기가 고장나면 한 달 걸려야 되고 막 고치고 갔는데도 별로 잘 고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 안 돼. 너 고치고 갔는데 안 돼. 다시 해줘. 라고 얘기하면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한 번에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의 스킬 자체도 그 사람들의 이 손기술 자체도 떨어진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환장하는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는 내가 참아야지. 내가 바꿔야지. 살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동화돼서 살려면 그거는 정답인 거죠. 뭐 어떻게 다 좋을 수만 있겠어요? 그래서 좀 누르고 참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대수야? 좀 기다리면 되지. 급한 일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현 상황처럼 이렇게 급한 상황에 그런 이 스페인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급박하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그 자세를 유지한다는 거죠. 물론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피 터지게 눈물나게 일하고 있을 거예요. 정부 관계자들 중에서도 요 방역에 관계된 사람들은 정말 얼굴이 썩어가는 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스페인 사람들은 마스크 잘 쓰고요. 잘하고 다닙니다. 근데 생각이 아니란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의 그런 기본적인 자세나 그 습관이 그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몰라요. 내가 아니라는 걸 몰라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정부도 타이트하다는 의미를 몰라요. 자기들은 항상 컨트롤되고 있고 나아지고 있고 자기들이 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머릿속에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잘하고 있다는 수준이 지금 스페인의 수준입니다. 딱 거기까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사람이든 스페인 정부든 어쨌든 더 잘할 수 있는데 스페인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스페인도 강한 나라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지금처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그것만 변화해도 스페인이 이렇게 주저앉을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화가 나는 건 이 접종의 우선순위는 의료 관계자 그리고 노약자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분들의 사망률이 높았으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과 그분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전선에서 맡고 있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저희도 하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룰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뉴스에 나오네요. 시장들, 그러니까 고위층, 고위 관계자들, 시장,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맞았는지 접종을 마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노약자나 의료 관계자들이 맞을 분량도 지금 없어가지고 난리고 그에 더해서 1차 접종한 사람들이 2차 접종을 할 수 있는 분량도 없는데 그 고위 관계자들 어떻게 맞았을까요? 분명히 룰은 이 의료 관계자, 그 다음에 노약자들에게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맞았을까요? 어디서 그걸 얻었을까요? 누가 줬을까요? 분량도 부족한데 우선순위인 사람들 맞출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디나 그렇게 뒤에서 수작하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정말. 그래놓고 시장? 그래놓고 특혜만 받나요? 그런 사람들이 연봉이 높고 온갖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일을 하라고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대우는 받을 대로 다 받고 막상 이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만 살겠다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순위에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맞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의견이 분분해요.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나라의 일이 올스탑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사람들이 크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가장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은 의료 관계자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노약자,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붕괴되면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는 군인들이 아닐까요? 군 관계자, 군인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 관계자, 대통령이나 그 완전 그 최고위층에서 나라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시장이나 각 시의 시장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까지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하나 쓰러진다고 해서 나라가 전복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구차한 변명인 것 같아요. 구차한 변명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너무 뒤에서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것들도 많고 직접 접촉자에게 관심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왔다 갔기 때문에 폐쇄된 폐쇄업자에 대한 관리도 없고
그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커피숍 가갖고 커피 마시고 담배 피면서 마스크 없이 떠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저희 차차가 계속 물똥을 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동물병원에는 가끔 다니고 있는데 그 동물병원 그 의사 선생님하고 그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되게 화가 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동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너무 안일하다. 그리고 감염자가 그 한 60대인가 70대인가 감염자가 감염됐으면 집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다닌다. 근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중에도 철저하게 저희처럼 나가는 거 꺼리면서 정말 누구하고 만나는 거 꺼리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조심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을 관리해야 할 나라에서는 디테일하게 관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섭고 소름 끼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한국은 이제 400명대로 줄어들고 계속 컨트롤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데 저 사람이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신랄하게 욕먹는 거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정말 가끔 보면 우리 마음에 맞지 않게 이렇게 좀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얘기를 하자면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닫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경제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안 해 저렇게 안 해. 우리나라의 상황조차 사람들은 불편불만이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현재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다른 나라를 돌아보시면 예를 들어 스페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스페인.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시면 정말 없던 그런 애국심이 솟아나실 것 같아요. 물론 누구나 다 애국심이 있지만 없던 것도 저 어디 장끝에서 올라올 정도로 애국심이 발현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나라는 잘하고 있습니다. 숫자에서도 나오잖아요. 감염자 숫자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스페인의 온도가 한낮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이제 봄 날씨가 되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난방 없이 잘 정도로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진 않아요. 딱 추운 날씨가 1월,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가 조금 난방을 필요로 하는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게 지났으니까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조금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더 막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스페인은 그런 거에 기대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저희는 이제 그냥 따뜻해져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나라에서 뭔가를 해서 이거를 타이트하게 막 다 조정이 들어가고 이런 확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한테 그런 타이트한 어떤 방역을 기대한다는 것도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컨트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감염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미 소나기 위를 벗어났어요. 지금 컨트롤이. 그렇기 때문에 날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참 씁쓸한 현실이 힘들지만 어쨌든 본인들만 조심하면 저희들만 조심하면 뭐 코로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죽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나 걸려서 누구나 감염돼서 감염되면 100%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빨리 이 상황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스페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들 생각하고 있지만 그 생각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감염되지 않았어도 접촉이 있었으니까 2주 격리해야지. 내가 이거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닦고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강력한 그런 머릿속의 생각들이 각 나라보다 틀립니다. 내가 직접 접촉을 했더라도 감염이 되지 않았으면 음성이 나왔으면 나는 나가도 되는 사람. 이게 조금 가볍죠? 생각이? 이런 생각 차이, 문화 차이, 그리고 습관 차이가 코로나 감염자 수를 확
올리는 계기가 된다는 걸 저는 스페인 사례를 보고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스페인 살고 있잖아요. 저희 남편도 스페인 사람이고 제 아이도 스페인 국적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한국 국적을 갖고 싶어 하더라도 아빠가 스페인 사람이고 스페인 국적이니까 저희도 이 스페인에 살고는 있지만 나중에 한국에 살지 어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스페인은 제 제2의 고향입니다. 저희 가족의 고향이고 저도 스페인에 애정을 가지고 스페인의 발전을 지켜봐야 되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되지만 이번 이 사태로 배우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애정이 없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안 살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여행 왔다면 뭐 무슨 상관이겠어요. 정말 제가 이 나라에 살고 있고 이 나라가 제 제2의 고향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문제에 화가 나듯이. 어쨌든 한국은 부럽습니다. 한국은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처음에 제가 영상에도 올렸듯이 이 사람들 동양인 무시하고 코로나가 이제 초반에 막 활성화될 때 한국 사람이고 뭐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뒤통수에 대고 코로나 하는 그때는 대응하기가 어려웠어요. 말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다가 칼 맞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무섭습니다. 단순한 다툼 이런 것들이 큰 사고가 될 수 있어요. 한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말싸움으로 그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사람하고 잘못 마주치게 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어떻게 방역을 하고 한국인의 멘탈이 어떻다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스페인에 살고 있지만 마음 안쪽에서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제 뒤통수에다 대고 코로나라고 소리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때 당당하게 뒤를 쳐다보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촌뜨기야, 나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질 날만 남았는데요. 빨리빨리 예년보다 더 따뜻한 날씨가 돼서 코로나가 조금 주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그래야 좀 숨통이 트이죠.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이게 기간이 오래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큰 경제적 타격이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너무 지치는 상황이 오래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인데 뭐 언제나 그렇듯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스페인에서 느낀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겠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세요. 그럼 전 이만